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40분간 진행하고 20분간의 빅브레이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논의를 이제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가,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하는 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가름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한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KNN을 이제 종양 분류기로서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양 분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왔던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설정하고 이 N 네이버스의 기본값은 이제 5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홀수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동점을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그죠? 홀수로 설정하는데 뭐 짝수로 설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동점이 늘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수행을 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페이스를 이제 이미 이제 가져온 상태고 여기서 이제 캔서 데이터와 캔서 이제 타겟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관찰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관찰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이제 원래 데이터 분포를 좀 관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캔서 이제 타겟에 대해서 도수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비교해서 Ytrain과 Ytest의 도수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분포를 보면은 한 2대 3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셔플이 기본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더욱 중요한 설정이 뭘까요? stratify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의 편중이 발생할수록 이 구간별로 나눠서 그 셔플을 수행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이긴 하지만 불균형 분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한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나눴을 때 그 비율 자체가 이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음과 같이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눴고요. 이제 종양 분류기를 우리 이제 훈련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 x train, y train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되겠죠? 종양 분류기 이제 훈련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확도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는 이제 y predict를 해가지고 이 종양 분류기한테 예측을 해봐라. X 테스트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잘하는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도를 이제 직접 계산을 이제 해줬죠. 이때까지. Y 프로젝트는 이제 Y 트레인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샘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소수점 그 상세한 소수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몇 퍼센트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로 바꿔죠. 테스트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95가 아닌데? 이신 분들도 계시죠? 왜일까요? 왜 저랑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까요? 되게 생각합시다. 트레인 테스트 스프레이스를 수행할 때 셔플을 무작위로 수행하니까 저랑 표기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훈련과 시험 데이터 집합이 약간씩 다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는 훈련 데이터의 경험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저랑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나 그건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저랑 약간씩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표본이 있으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점수가 좀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걸 한번 다시 실행을 더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실행해 보면 92%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전혀 수정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아까 이제 그 어제 주신 논의도 논의 왜냐면 다른 집합을 하면 얘가 굉장히 떨어지기도 해요. 80점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아주 무늬 없는 집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그래서 이점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있죠. 아니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여러 데이터 집합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달라지면 얘의 성능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논의드리게 될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거의 평균 성능을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제 성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이게 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달라졌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랜덤 스테이트를 통해서 난수 초이 값을 적당한 값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고정을 했고 그 상태에서 종양 분류기를 돌리니까 정확도가 92%가 나왔습니다. 그러신가요?
요거는 완벽하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무작위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훈련과 시험 데이터 집합도 완벽하게 동일하고 KMN 알고리즘도 무작위성이 동점이 아닌 경우, 동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지금은 동점이 나올 수 있도록 엔네이버스를 설정했어요. 얘는 그 2대 3이나 3대 2가 최고죠. 그죠? 그 이건 동점이 나올 수 없도록 이제 그 구성한 거고 그래서 무작위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끼셨냐면 1. 어? 의사 파업해도 되나? 그죠? 아니 지금 의사 파업하고 있는데 AI 의사 도입해도 되나? 그죠? 이런 생각도 이제 들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거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몇 줄 안 되는 코드잖아요. 데이터 적재한다면 그냥 해버렸으니까 이 종양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굉장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상 노력이 안 들었다라고 표현해도 이제 거의 무방할 정도의 그런 상황.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NN이 지금 꽤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잘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더 다른 알고리즘들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이게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다 평가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KM이 제일 나았다더라.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비교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니까 일단 요거를 일단 기준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이제 최고 점수가 이건데 다른 알고리즘들을 도입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다른 데이터셋을 또 하나 도입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실제 데이터셋으로서는 종양 데이터셋인데 이건 분류잖아요. 회귀의 예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실제적인 거. 그래서 실제적인 회귀 데이터셋 하나를 또 새롭게 도입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2페이지를 참조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62페이지의 9번 입력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 이미 이제 준비한 것이고요. 로드로 시작하고 보스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뭐 뻘건 게 막 나와서 오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future warning입니다. 이거는 deprecated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 발번역보다는 챗GPT를 시켜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역과 해설을 부탁합니다.
우리 또 교포. 이 경고 메시지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load boston 함수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번역과 함께 해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번역 future warning function load boston is deprecated. load boston은 1.0에서 사용 중단되었으며 1.2에서 제거될 예정입니다.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셋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함수의 문서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scikit-learn 유지 관리자는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에서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이 데이터셋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설 load boston 함수는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했지만 이 데이터셋은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윤리적 문제는 데이터셋이 특정 사회 경제적 변수, 예를 들어 인종에 근거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의 윤리적 사용을 위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scikit-learn의 유지 관리자는 이 데이터셋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는 해당 문제를 고려하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왜 사용이 되었는지 해설을 부탁합니다.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셋은 원래 19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해리슨과 루빈펠드에 의해 1978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그 목적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범죄율, 지역의 산업화 정도, 비상업적 토지의 비율, 찰스 강과의 근접성, 공기 오염 수준, 학생 교사 비율, 인종적 다양성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널리 사용된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 및 기계 학습 모델을 교육 및 테스트하기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정리된 사례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형 회귀와 같은 간단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데이터셋이 인종적 특성, 특히 흑인 비율을 나타내는 B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변수는 인종적인 편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과학에서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인종적 요소를 예측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 데이터셋의 사용에 대해 윤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데이터셋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윤리적 문제가 덜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거나 보스턴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과학의 교육과 실습에서 윤리적 고려를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주 잘 요약했네요. 그죠? 이렇게 했고, 그 이제 이런 맥락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 의해서 그 경고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 교재에 실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이클런의 버전을 1.2 버전 이하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 버전을 지정했는데 지금 최신의 사이클론 버전은 1.3 버전입니다. 거기서는 로드 버스터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없어? 라고 이제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1 버전으로 일단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런 내용들은 이제 알겠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이 경고는 이제 알겠는데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스턴에서 리드미 디스크립션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 역시나 이런 것도 그 요새 그 저 유튜브에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어 그 하는 스픽인가? 그 서비스 막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는 영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말하게 하고 걔가 이제 오픈 AI한테 투자를 받았었나? 그래서 또 유명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모형이랑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됐는데 요새 그 혹시 챗GPT 그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대화가 되시는 거 아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챗GPT 앱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인공지능의 맥락이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 챗GPT 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이 한국은 다르게 챗GPT 앱이 이렇게 그 헤드폰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헤드폰 아이콘을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얘가 이제 안녕, 우리 대화 좀 해볼까? 안녕하세요. 네, 저예요.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기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스턴 데이터셋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네, 기관 학습에 대해 얘기해 보죠. 보스턴 데이터셋은 집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어떤 이런 식.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이제 가능하고 만약에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Hello,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제 발음이 구린가 봅니다. 잘 지내셨나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저도 반가워요. 무엇을 얘기해 볼까요? 어쨌든 이제 영어로 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I like to speak in English. Sure, we can continue in English.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I want to talk about machine learning. Great. Machine learning is a fascinating topic. What specifically about machine learning would you like to discuss? About supervised learning. Sorry, I'm having issues right now. Yes. Systems are experiencing heavy load. Please try again later. 삐삐. 지금 이제 로드가 심해가지고 답변을 못한다. 그죠? 그래서 GPU 엄청 사고 있는 거죠. 그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수업에 오셨는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수업에서 이거 활용하고 있는데 가끔 그 리뷰를 보니까 이런 리뷰가 있었어요.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챗GPT 활용하는 게 제일 흥미롭다. 이렇게 리뷰 주신 경우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니까는 좋은데 이게 제가 좋아해야 될 내용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이런 문서들이 영어 문서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또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고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 쭉 복사하신 다음에 번역해줘 하면은 이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발번역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여기서 영역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한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번역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번역을 이제 부탁을 했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 제목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속성들을 이제 보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 수집한 사람의 관점이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주택 가격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수집이 된 거겠죠.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CRIM이 이제 범죄율인데, 우범지역은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ZM 같은 거는 이 표기로서 짐작이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본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용 토지의 비율, 이제 이 구획을 이제 생각하나 봐요. 그렇고, DNDUS, 인더스트리 정도의 약자가 아닐까 싶고, 비소매업 비즈니스의 비율인가 봐요. 이제 NOx는 일산화 질소 농도인데 이건 아마 이제 공기오염.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공장에 가깝다든지 이런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이게 되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래는 뭐냐? 평균 방수. 방문의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큰 집이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냥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비. 이 비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흑인 인구의 비율을 수집해 놨어요. 그죠? 이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후 독일에서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유태인 인구의 비율을 수집했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났었겠죠. 났지 뭐 이런 소리 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197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인구의 비율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수집한 사람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 이게 수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묻고 싶은 건 그거죠. 윤리적인 문제 있어 보이죠. 근데 진짜로 197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는 흑인 인구의 비율 자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윤리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 한번 보고. 근데 두 번째. 근데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 해봤어요. 그리고 성능을 내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했어. 했는데 결국적으로 이 특성이 출력에 주는 영향이 미미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흑인 인구의 비율하고 상관없었잖아. 근데 괜히 해서 기분만 나빴네? 성능에 뭐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계적인 분석 방법도 있고 기계학습 모형을 한 다음에 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학습의 방법론을 적용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로 영향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시각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산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KNN이 적합한가를 미리 얘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해보고 얘기해보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으니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런에서 뭐 이미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좀 맥락이 멀기 때문에
임포트를 이제 통해서 K-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뭘 하셔야 될까요? 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매번.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이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모델 평가를 하는 그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조 함수를 좀 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 평가.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을 설정하고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Xtrain, Xtest, Ytrain, Ytest를 이제 보통 이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그리고 나면 그 모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도 학습이 있다면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보지 못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의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예측 값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 두 단계의 절차를 보통 거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해야 되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할 때 훈련 점수도 같이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점수가 이제 얼마고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표시하고 테스트 점수가 이제 얼마인지 출력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이후의 논의를 대비한 겁니다.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가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데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 스코어즈가 설정이 된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논의 드린 것처럼 프린트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요 트레인과 테스트 점수를 우리가 이제 사후 분석을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내보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한동안 표시할 예정인데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해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을 K네이버스 리그레서로 N네이버스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모델 평가 KNN 하고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을 이렇게 넘겨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 평가라고 하는 함수를 의지해서 실험을 반복적인 부분을 좀 없애고 싶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한다 하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도 동일하게 점수가 나오도록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드린 요 함수가 참고하실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종 그 나오는 논의 사항 중에서 뭐냐면 여기 그 별표 두 개 왜?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요. 키워드 인자입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의 문법인데요. 이제 키워드 인자인데 이런 것들을 챗GPT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이거 작성해놓으신 다음에 이거 쭉 복사하고 저 별표 설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들으실 때 그 파이썬 기본 과정을 읽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뭐 약간 문법적으로 약간씩 뭐 대체로 이해되는데 이제 가끔 쓰이는 문법 같은 거 있다든지 뭐 혹시 내가 잘 모르는 게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파이썬 문법 모두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같은 거 이제 하는 것도 좋고, 저도 이제 얘가 해설을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3.5가 그 무료 버전이니까 저도 이제 3.5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할게요. 코드 해설을 부탁합니다. 특히 인자에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해요. 이게 그 무료 버전에서도 접근하실 수 있는 챗GPT 3.5가 에서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5에서도 그 해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설정으로 전달되는 것은 추가적인 이제 선택적인 이제 인자고, 그 선택적인 인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제 상세한 이제 설정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설정을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네,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함수가 일종의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문서를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저쪽에다가 재현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들을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키워드 인자
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실험을 이제 편리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모델 평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새로운 데이터 세트도 도입했습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